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리고자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채널에서 메인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4.28%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등에 있어서 왜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리포트를 좀 같이 볼게요. 자, 10월 7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리포트를 작성을 애널리스트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옆에 보시면 오버웨이트라고 돼 있죠? 오버웨이트 무슨 의미입니까? 비중 확대라는 의미입니다. 자, 증권사에서 비중 확대를 왜 하라고 하냐면, 자, 최근에 중국 경기부양책이 나왔었죠. 자, 중국 경기부양이 나오면은 철강 쪽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철강이 좋아지면은 한국 조선사 쪽에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국 빅3 조선사들은 중국 철강에 대해서 비중이 20%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국 경기 부양 때문에 한국 조선업에 어떤 영향이 올 건데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하면서 한국의 수출 물량 또한 회복이 될 수 있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도 꽤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살아나면은 한국 수출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한국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다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한국이랑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부양이 일어나면은 한국 쪽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컨테이너 선사 뭐 24척이 중국이 가져가서 막 이제 컨테이너 선 수주 뺏긴다, 약간 이런 소리 나오면서 주가가 좀 다운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왜? 컨테이너 선사 이거 발주받은 것도 사실상 저가 물량을 많이 받은 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조선사들은 이러한 수주의 경쟁성, 그리고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입찰을 했을 뿐, 한국 조선사 같은 경우는 더 고가의 수주를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미 3.5년치 수주 잔고도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나라 한국 조선사들이 물량을 빨리 받아올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중국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뭐 문제 될 거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 중국 경기 부양 마냥 달콤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요번에 경기 부양책 규모 같은 경우에 3조 위안 정도 돼요. 지준율 인하할 때 유동성 공급 1조 위안, 특별 국채 발행으로 2조 위안까지 했을 때 3조 정도 되는데, 이번 경기 부양책 규모가 과거에 2008년 대규모 경기 부양책 때 4조 위안 정도 했었어요. 자, 이 부분이랑 어느 정도 좀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것도 있는데, 사실 경기 침체 정도, 그리고 국영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 같은 이런 방식들도 조금 닮아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당시 2008년 때 경기 부양책 발표를 빡 했을 때, 그리고 2009년이 딱 들어갈 때 그 초입 때 국내 조선업 주가 흐름은 좀 하락 추세를, 2008년을 피크 찍고 2009년에는 하락 추세를 좀 보였었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사실 2009년이 오면서 중국 조선사 주가는 조금 올라가는 이러한 양상을 좀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국내 밸류 체인 중에서 조선사들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고 이제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컨테이너선 부분에서 한정적인 거고, 사실 LNG,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친환경 선박 LNG나 LPG나 그런 가스선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자, 봐봐요. 2008년 때, 2007년, 8년 때는 우리나라에서 중소형, 대형 조선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줄 세어보면은 수도 없이 조선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을 20년간 겪어오면서 지금 나가 떨어질 조선사들은, 소형, 중소형 조선사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 지금은 빅3와 그 밑에 있는 뭐 K조선이라든지 이러한 약간의 중소형 조선사 몇 개만 남았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규모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조선사에서 막 이것저것 다 갖고 간다고 하지만, 지금 조선업의 호황을 이끄는 대전제, 큰 틀을 봤을 때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자, 자동차도 디젤, 뭐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왔듯이
선박 같은 경우에도 디젤에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친환경 전환율을 높이라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환에 필요한 거는 LNG와 LPG 운반선 같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발주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고, 아예 선박 건조 비중도 컨테이너선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컨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LNG와 LPG 운반선의 비중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나 발주 물량으로나 국내 조선사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미국이 LNG 수출 1위 국가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LNG 추가 수출 그 건설권에 대해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 대선 이후에 규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25년도부터 LNG 선에 대한 수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이 쏟아져 나오는 물량은 어디서 받냐? 지금 도크를 쟁여놓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도 뭐 도크를 계속 늘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LNG에 대해서, LNG는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잘 해왔었고, 중국은 2020년까지 LNG에 대한 수주 물량이 0%였습니다. 근데 23년도 돼서 약간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LNG 수주가 받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 1순위로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을 다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서도 뭐 수주를 따라잡고 있다고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수주가 좀 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론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조선 수주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는 업종 중에서는 엔진 업종이 있습니다. 자,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술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엔진도 중국은 수입을 받아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엔진사가 어디입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이 있고요. 한화 엔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엔진사들이 주가 추이가 괜찮았었던 겁니다. 엔진사에서는 뭐 한국 조선이 수주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중국이 많이 받아 놓으면은 그쪽으로 엔진 수출하면 되니까, 막 이런 논리로 엔진사들은 주가 추이가 괜찮았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HD현대 중공업 자체도 엔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 쪽으로 보고 싶으면 HD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하나 엔진, HD현대 중공업 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언제 그래서 이게 올라갈 건데 를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자, 지금 주가가 다시 막 횡보하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놀고 있지만, 이거를 돌파하는 시즌은 언제냐? 11월 한 11일쯤 될 겁니다. 왜? HD현대 중공업 실적 발표일이 정확히 11월 11일입니다. 자, 이때도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돌파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지난 2분기 실적이 한번 컨센서스 상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2024년 2분기부터 이제 고가 수주 물량이 납품이 되고 실적으로 찍히는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더 큰 고가 수주 물량이 실적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 컨센서스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HD현대중공업 같이 말씀드리면서 패키지로 말씀드렸던 기자재 종목 중에 성광밴드 있죠. 성광밴드 또한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실적 발표했었던 날인데, 사실 이때 약간 주가가 흐르긴 했어도 그 다음 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상회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 이때도 컨센서스 상회 100%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선 업황 초호황기에 들어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초호황기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 다 발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피팅,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 이 두 개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 쪽으로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던가 올라운드 실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성광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성광밴드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때 조선 호황기 때 같이 동반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을 유심히 보시면 이때 사이클에 들어왔었던 거래대금 대비해서 지금 똑같이 돌아왔죠. 근데 주가 상태는 지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실적 추가적으로 잘 나오면은 최소한 2만원, 2만 5천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성강밴드는 정확히 11월 13일 이때 발표를 합니다, 실적을.
그럼 이때도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은 이때보다 더 추가적인 거래 대금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 대금이 발생함과 동시에 돌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임에도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볼 때 실적 발표 한 1, 2주 전에 주가는 미리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기 딱 좋은 가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아니면 뭐 성광밴드 둘 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이기도 하고,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신규 진입 해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포트에 있는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이 좀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올 LNG와 LPG 운반선 같은 경우에 이 수주 대기 물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 조선사들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는 크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LNG 선박까지 이제 수주를 가져가게 된다면, LNG와 LPG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도 한국을 제치게 되면 사실 그때는 솔직히 한국 조선사들을 투자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조선사를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대비해서 수주 물량이 꽉 차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 때문에 한국이 잘하고 있는 LNG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한국 LNG 기술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발주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나중에 중국이 막 한국 기술력을 다 따라오고 수주 물량까지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한국 조선사에는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이 훨씬 더 우수하고 미래의 대기 수요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6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서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조선사에도 적용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냐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이뤄왔던 종목들 있죠. 이러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세 추종의 핵심은 고가 대비 조정이 30%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나서 한번 조정이 올 때 이 조정폭이 30%, 마이너스 30% 이상 나타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고점 대비 밑으로 쫙 내렸을 때 기준으로 23%입니다. 마이너스 30%를 찍지 않고 잘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고 잘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 추종 전략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거를 그대로 조선업에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지금 아마 뭐 딱히 불안해 하시지 않고 그대로 잘 매수하고 계실 거고, 17만 원 선까지 내려왔어도 아마 딱히 뭐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요 추세 추종 매매 전략서에 다 담아 드렸기 때문에 요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큰 문제 없이 보유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이 추세 추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중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략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주형 전략서 요거 어디 가서도 받아보실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썼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찾아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오직 밑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만 받아볼 수 있는 추세추종 매매 전략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기법 중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에서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컨택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매수할 때 그 타이밍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 매매 전략서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받아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까지 담아드렸어요. 한미반도체가 왜 우상향했는지, HD현대일렉트릭이 왜 우상향했는지, 그리고 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드렸으니까 이거는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한정으로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코드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매매 전략서를 제가 작성해서 배포 드리는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구독만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연락 주시면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종 지금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실적 발표까지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3분기는 지나가서 4분기 들어왔고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까지, 미국 대선까지 끝나고 난 뒤부터 LNG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은 제가 매 영상마다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